우리 경찰 수험생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지금 시험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까지 나고, 그래서 지금 필기 합격한 친구들은 체력 준비하느라고, 면접 준비하느라고 바쁠 거고, 이번에 안 된 친구들은 지금 아마 마음이 좋지 않아서 아마 힘들어하는 친구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공부를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걱정이 많을 것 같고,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지도 아마 걱정도 많은 친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주 길게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의견 좀 들어주고, 제가 좀 해주고 싶은 얘기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들어가기 전에, 올해 2차 시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기출 해설해 놓은 거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저는 이번 시험은 굉장히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각자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좀 쉬웠어요. 왜 쉽다고 얘기를 하냐면, 답이 너무 뻔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모르는 설문이 한두 개 있을 수도 있었는데, 답이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문제를 푸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경찰학 때문에 좀 체감 난이도가 올라간 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부를, 이번에 특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도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경찰학이 이번에 굉장히 극상 난이도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법이 굉장히 체감 난이도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형사법 하나만 보면은 공부를 적당히 해도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제로는 이 다른 과목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공부를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잘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제가 그동안에 이 시험 끝나고 나서 그 학생들하고 좀 상담도 많이 하고 잘 된 친구들도 만났지만, 이번에 결과가 좀 안 된 친구들도 많이 얘기도 듣고 상담하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많이 학생들이 질문했던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여러분 댓글창 통해 가지고 질문 받고 답변 받고 그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답변을 가능한 짧게 할게요. 왜냐면 제가 또 너무 답변을 길게 하니까 여러분 질문을 다 못 받는 게 있어서 답변은 제가 가능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이 학생들이 이번에 제가 하다 보니까, 시험 볼 때 굉장히 형사법이 어려웠는데 나중에 채점해 보니까 다 아는 거였더라.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던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 시험 보시면, 기출이 변형되는 게 많이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형사법 문제가 쉬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도 쉬웠다고 얘기한 것은 답이 뻔하기 때문에. 근데 그 내면을 잘 보게 되면, 변형된 기출이라든지 배우지 않았던 걸 어렵게 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다만 그 모습을 보이는데도 시험이 쉬운 이유는 답을 너무 쉬운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렵게 하는지를, 뭘 어렵게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그 난이도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어렵다고 답을 했는데 그 답이 너무 쉬워버려서 여러분한테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답 말고 다른 것들 보면 어려운 설문들이 좀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가능하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난이도를 변별력 있게 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난이도를 지금 잘 몰라요. 그래서 교수들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뭐가 어려운 설문인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설문 내놓고는 답은 쉬워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지금 출제 주관 부서가 달라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그동안 출제하다가 지금 다른 데서 출제를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아마 시험 경향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또 몰라요. 출제자도 계속 교수들이 출제를 할지 아니면 옛날처럼 현직이 출제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주관 부서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경향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험은 가능하면 변별력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난이도 파악을 잘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난이도 파악만 제대로 하게 되면 시험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적당히 하시면 안 돼.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공부하는 방법 많이 얘기했었으니까 그런 거 좀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헷갈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출문제 눈에 익혀가지고 갔을 때 제가 헷갈려서 틀렸어요. 공부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뭘 생각하시냐면, 내가 정말 이 내용을 제대로 아는지 스스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내가 나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가 내 자신한테 왜 이 답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요약서하고 기출문제하고 채판만 돌리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2번 시험 찾고 이번에 70점 맞았습니다. 점수가 안 올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약서하고 기출문제만 봤으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지금 좀 보세요. 뭐 부작위한 통비법 위반 이런 것도 나오고 전혀 우리가 이번 보지 않았던 판례도 한 2개가 나왔잖아요. 공부를 할 때 내가 이미 다 안다면 요약서를 봐도 괜찮지만 일단 기본부터 차스하게 공부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야지 여러분이 성적이 나오지 자꾸 요약서만 돌리면 답만 외워버린 결과가 생겨요.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만 봐도 답만 외워버리기 때문에 왜 그게 답이 되는지를 모르다 보면 시험장과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암기해서 하는 공부는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암기가 항상 시험장 가면 헷갈리는 문장으로 바뀌게 돼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아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 관련된 것도 뭐 저도 학생들이 와서 어떤 분이 기본하고 심화를 나누는 게 상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다고 저한테 와서 교수님 그거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여러분 기본하고 심화를 나누는 게 상술일까요? 그냥 심화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상술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모든 강의는 프리패스로 듣죠? 프리패스로 들으면 교수들은 강의를 한 번만 해도 여러분이 내는 돈은 똑같아요. 학생들이 수강하는 것도 똑같고. 근데 그래서 심화 딱 한 번만 하고 끝내버리면 교수들은 편해요. 강의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돈은 똑같이 받으니까. 근데 학생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기본을 따로 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게 상술일까요? 그게 학생들을 위한 걸까요? 자기 강의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심화 강의 한 번 니들이 알아서 들어. 그리고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몰라. 그건 네가 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상술이죠. 기본 강의는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여러분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 양도담보, 강제집행 면탈죄,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가 있는데 해방금액 공탁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한 번 듣고 그 내용을 알겠어요? 그거 여러분이 이게 기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거 들으면요 들으나 마나가 돼요. 그건 선생님들이 시간 때우기 위한 면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가르쳤으니까 네가 모르는 거 네가 잘못한 거야. 면피를 하는 거지. 정말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이라면 이해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이해를 시켜주려면 기본 강의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심화만 하는 게 상술이에요. 기본과 심화를 잘해서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게 정말 학생들을 위한 강의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금방 알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억지로 상술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가 정말 학생들을 위한 거라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기출문제하고 채판만 돌리면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기출문제하고 채판만 돌리면 물론 그것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어.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공부 오래 한 친구들이 기출문제 한 100번은 봤을걸요? 근데 왜 70점이 나올까요? 기출문제를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출을 그냥 돌리는 게 문제일 뿐이에요. 기출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보라는 말이 기출문제를 회독을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알고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 회독하지 말고 기출문제를 보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성적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기본하고 심화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저희들이 강의를 안 해도 되는 강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맞춰서 커리에 맞춰서 오세요. 이번에 지금 올해 1월 달에 시작한 친구가 210점인가 맞은 남학생이 이번에 설명회 때 그 한 얘기 들으셨죠? 그냥 수업 기본 심화 문제풀이 그냥 잘 따라온 사람이 성적이 잘 나왔다. 자기 주변도 다 그렇다. 근데 중간에 강의 빼먹고 내가 혼자 하겠다고 빠진 친구들이 성적이 안 나왔다. 그 학생이 본인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들이 만든 커리는 상술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양심상 얘기하는데 상술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해주려고 노력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커리만 잘 따라오시면 돼.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 커리만 타도 210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만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 기출을 해독하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죠. 기출문제집 봐야 돼요. 기출문제집이 핵심이에요. 하지만 기출문제집을 문제를 답을 외우는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 답이 나오는지 그리고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안 헷갈립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여튼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질문들 공통적인 질문이라서 그것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학원에서 넘어온 수험생이 이번에 좀 많아요. 지금 이번에 뭐 어쩔 수 없어요. 시험 끝나고 나면 항상 저희 학원에서 다른 학원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은 없지만 다른 학원에서 저희 학원으로 넘어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겠죠. 해서 안 되니까 넘어오겠죠. 근데 다른 학원에서 넘어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제 솔직한 마음은 기본기부터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학원에 있는 친구들이 기본기가 안 돼서 넘어오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를 몰라. 그래서 기본 강의부터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마음이 급해서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어려운 파트 있죠. 사기, 횡령, 배임, 문서죄, 그리고 총론 파트에서 뭐 학설 같은 거, 그쪽만이라도 기본 강의를 듣고 심화 강의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좀 어려우면 기본 강의 가서 기본 강의 파트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답변을 좀 짧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공통적인 건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여러분 댓글에 올라온 질문 가지고 제가 답변을 쭉 해드리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엘사네, 이거 엘사, 이게 영화 주인공인데 엘사, 기본소 교대는 그대로 가요, 사실 필요 없어요 라고 했는데 이게 질문이 아니구나. 질문이 아닌 거죠. 기본소는 이번에 개정 안 됩니다. 개정 안 되고 이번에 나오는 거는 OX 기출문제집은 개정이 될 거예요. OX 기출문제 찾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건 개정을 할 거고, 또 사지선다 기출문제집을 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에 사지선다 기출문제집은 나올 겁니다. 9월 첫째 주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사지선다 기출문제집을 내는 이유는 사지선다 기출문제집이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OX 기출문제를 추천합니다. 다만 사지선다를 꼭 풀어보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내는 거니까 사지선다 기출문제를 풀고 싶은 풀 때, 다만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사지선다를 풀더라도 OX처럼 푸세요. 답을 찾는 걸 하지 마시고 1번이 맞는지 틀린지 따로 판단하고 2번 따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사지선다도 OX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 샘돌이라는 친구도 OX 기출문제 내주시나요? 그랬는데 OX 기출문제 계속 냅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나온 기출문제 있죠? 그것만 좀 추가를 해서 낼 겁니다. 눅눅눅? 이름이 어렵네. 기본 심화는 들은 상태인데 25년 1차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데, 기본 심화를 들었으면 기본을 또 들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심화를 다시 들으세요. 심화 강의 전에 들었는데 한 번 더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해가 필요해. 그래서 심화 강의를 한 번 더 들으면 여러분이 듣는 효과가 훨씬 달라. 어차피 프리패스잖아요. 이것도 상술이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차피 강의를 들을 건데 심화를 한 번 더 들으시면 전에 들었던 심화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거예요. 강의를 한 2번 정도 들어본 친구도 알 겁니다. 2번째 들으면 훨씬 이해도 잘 되고 효과가 훨씬 높아요. 그 다음에 6개월 쉬다가 공부해서 기본부터 들으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네. 이거 빨리 넘어가고 너무 질문이 빨리 올라서 제가 잘 못하겠네. 내 친구 형법은 언제 나오나요? 나라란 친구가 질문을 올렸네요. OX 기출은 저 개정판이 아마 9월 중에 아마 지금 개정을 해서 나올 가능성이 지금 생각이고요. 아마 9월 중에 일단 사지선다를 제가 먼저 내는 바람에 내 친구는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형법도 좀 낼 생각인데, 이번에 여러분 심화 강의 때 그 월화 수목금은 심화를 진행하고 토요일 날은 핵심 정리 한 번 더 하죠. 이런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술인지, 이건 상술이 아니고 여러분은 프리패스이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핵심 요약을 안 해줘도 여러분들은 똑같이 돈을 내. 근데 핵심 요약을 또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게 도움이 될까 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강의를 안 하고 싶어가지고 변명을 하지만 적어도 저희하고는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핵심 요약 강의를 뭘로 할 것인가를 내 친구라는 요약서를 만들어서 할지 기본서를 할지 고민을 좀 했는데, 이걸 내 친구로 하니까 기본서를 보는 친구들이 내 친구라는 책을 또 사야 되는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 친구라는 책을 제가 내기는 낼 겁니다. 다만 심화 때 요약은 그냥 기본서로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서 수업 나간 걸 가지고 기본서로 다시 한번 핵심을 할게요. 다시만 내 친구는 제가 정리를 해서 아마 10월쯤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기출문제 작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친구 요약서이기 때문에 그건 10월중에 아마 내 친구를 찾는 친구들은 주로 승진 친구들일 것 같은데 10월쯤에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준생 학생이 이런 게 있네. 아까도 올렸던 것 같은데 또 준 것 같은데, 마우스를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답을 최준생한테 형법 6개월 쉬고 공부하려 해서 지금 기본 들이면 내년 1차 기준으로 커리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6개월 쉬고 공부하면은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전에 좀 성적이 좀 됐던 친구들은 심화로 바로 들어오세요. 기본 강의 들 시간이 없으니까. 다만 많이 불안하면 아까 제가 우리 다른 학원에서 오는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 강의 중에서 어려웠던 것만 골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심화를 따라오세요.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심화 따라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잔망 루피 친구가 사지선다 기출 옳은 지문에도 해설이 있을까요? 제가 이것도 그 다른 책에는 기출 문제 옳은 지문도 해설이 있는데 왜 교수님에는 옳은 지문에 해설이 없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제가 이번에 기출 문제 만들면서
옳은 지문에도 필요한 해설을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선생님이 계시다니 참 대단한 내가 진짜 배워야 될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그 책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옳은 지문의 해설이라는 게 결국 설문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붙었던데 그게 해설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없겠죠? 1번에 있는 설문을 해놓고 그대로 답에다가 해놓은 것이 그게 옳은 설문에 대한 해설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해설은 달지 않습니다. 그거는 페이지만 늘려서 책값만 늘리는 거예요. 설문을 그대로 올리는 건 해설이 아니기 때문에 옳은 지문에다가는 설문이 어차피 그대로 갈 건 제가 해설 안 달 겁니다. 다만 이 설문을 맞는 지문이지만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무슨 다른 조언이 필요하면 그거는 제가 해설을 달았어요. 그래서 맞는 설문을 그대로 옮겨 붙이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인데 그게 아니라 이 설문을 읽었을 때 맞는 지문이지만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건 제가 해설을 좀 더 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옳은 지문에 해설이 좀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케이크 사진 친구도 그러네. 사지선 나오는 기출문제 해설 자세하게 해주시나요? 그런데 해설 충분히 아마 시중에 있는 어느 책보다 해설은 가장 충실하게 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지선다 기출은 제가 여러분 지금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다른 선생님들 기출문제집하고 좀 다른 점은 다른 선생님 기출문제집 중에는 문제 나온 걸 원문을 그대로 옮겨서 그냥 그 원문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보게 하는 기출문제집 있죠. 저는 그런 기출문제집은 봐봐요. 도움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그대로 원형으로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원형으로 그대로 올리려면요. 실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기출문제를 다 만들려면 책이 백과사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원형 그대로 하려면 중복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책이 2배, 3배로 두꺼워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는 책을 안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 적당할 만큼만 딱 골라내려면 기출문제를 절대 다 실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순경기출과 승진기출도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빠져서 그 중에 일부만 골라가지고 문제를 풀면 일단 기출문제가 다 안 들어가. 두 번째, 중복되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런 기출문제를 보면서 기출문제지만 본다고 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기출문제집 안에 우리가 봐야 되는 기출문제는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시 다 짜집기를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중복되는 거 다 빼고 그리고 또 하나 주제별로 기출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문 형태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주제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안 돼. 근데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절도죄는 절도죄 관련된 기출설문만 모아서 문제를 다시 만들어주고 그게 진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기출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집은 오래 걸렸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처럼 기출문제에다 답만 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기출문제를 다시 주제별로 다시 소팅을 다시 해서 중복되는 거 다 빼고 그래서 해설 충실하게 달고 그래서 주제별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보다 훨씬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 만드는 책의 퀄리티는 여러분이 아시죠? 제가 그냥 대충 시간 잡아서 대충 기출문제 팔아먹으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려고 시간을 쓰기 때문에 이번에 기출문제도 충분히 소팅 다 다시 해서 주제별로 여러분 공부하기 편하게 만들고 해설도 충실하게 달았고 뒤에다가 기존의 기출문제 중에 특히 중요한 기출은 한 번 더 풀 수 있도록 제가 핵심 체크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다시 또 몇 문제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볼 때 빠짐없이 기출문제를 보고 주제별로 공부하는 순서에 맞춰서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좀 지엽적인 건 제가 하이퍼 OX라고 해서 따로 또 뺐어요. 좀 지엽적인 건 이건 안 봐도 된다. 다만 좀 뭐 7급 공부를 한다거나 나는 진짜 100점을 맞고 싶다는 친구만 봐라라고 하는 거 따로 뺐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가 나름대로 많이 신경 써서 만들었으니까 믿고 들으셔도 됩니다. 아마 제 기출문제 나오면 아마 다른 책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퀄리티가 다를 겁니다. 우리 샘돌이한 친구가 요번에 87.5점 맞았어요. 심화 강의부터 다시 들어야 합니다. 괜찮죠? 그랬는데 85점 정도 맞았으면 심화 다시 들으면 돼요. 심화 충분히 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창이 좀 미안합니다. 이거 제가 답변하고 막 하니까 이거 보는 게 쉽지는 않네. 유튜브 하는 친구들 대단한 거네요. 그죠? 이 질문 바로 보자마자 대답하는 것도. 자, 심화 강의 순서 어떻게 되나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아이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름 좋다. 자, 심화 강의 순서 어떻게 되나요? 수사증거, 강론, 총론 순서 있나요? 라고 했는데, 맞아요. 이번에도 심화 강의는 수사증거 먼저 하고, 강론하고, 그 다음에 총론할 겁니다. 총론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친구들인데, 그걸 요구하는 친구들은 총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죠.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 알죠? 강론 때 총론 다시 한번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강론하고 총론하지만, 실제 총론은 나머지가 길지는 않지만, 강론한테 총론을 다시 다 하기 때문에, 총론은 2배로 하는 거예요. 제가 총론을 자세하게 하려고 강론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그냥
강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총론을 진행할 거예요. 이 질문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25는 김광민 학생이네. 25년 1차 준비하는 초시생입니다. 기본 이론 강의부터 드리라는데 초시생들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면 될까요? 공부 영상 어떤 영상 보면 될까요? 그랬는데 초시생은 기본 강의부터 보세요. 기본 강의 꼭 들으셔야 돼. 심화부터 들으면 여러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심화 강의부터 하면서 된다는 말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들어보시면 알 거야. 심화 강의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럼 결국은 뭐냐? 그냥 외워버려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외워서 하는 공부가 돼. 외워서 하는 공부가 되면 시험 가면 나는 평상시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 가면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듣고 기본을 착실히 드세요. 기본하고 심화가 차이가 뭐냐면 기본은 실제 우리 강의 중에 필요한 거를 70% 정도 하는 거예요. 다만 70%만 하고 30%는 왜 안 합니까? 그 30%를 위해 30% 할 시간에 사례를 들어서 이해시켜주고 체계 잡아주고 그래서 형법을 공부할 때 필요한 기본 지식을 30% 동안에 다 해줘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70%만 가르치되 나머지 30% 때는 사례 잡아주고 체계 잡아주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농담하면서 시간 들이지 않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들어두시면 70%가 확실하게 돼요. 그리고 심화 때는 70% 또 해요. 그리고 나머지 30%를 추가를 더 하는 거야. 그럼 70%는 두 번 반복이 되지만 30%는 어렵기 때문에 심화 때 따로 하는 거야. 그래서 심화 강의까지 들으면 이제 전체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본 강의부터 듣고 그리고 심화부터 하는 거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신광은 팬이 아이디면 고마워요. 사랑해도 많이 붙여줬네. 저도 이렇게 강의하면서 사실 이런 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와서 여러분 합격했다고 와서 해주고 저도 길 가다가 요즘에 좀 길 가다 많이 잡히는데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막 제 손 잡고 막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특히 여학생이 제 손 잡고 막 계속 붙들고 이러면서 고마워요 막 신광 교수님이 진짜 막 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고마워요. 근데 제가 동네 주인 사람들 다 쳐다보니까 창피하기도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지나가다 보면 제가 좀 보람이 많이 생깁니다. 아, 내가 그래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나 때문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진짜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거야. 하여튼 우리 신광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재시생이거나 공부 좀 오래 한 친구거나 이번에 성적이 좀 나온 친구들은 심화 이름부터 하는 게 좋아요. 곰량이라는 아이디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좀 봐두세요. X, Y, G, Y 이건 못 읽겠다. 방금 2번부터 시험 시행처가 바뀐다고 그랬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아직 여러분 공지가 안 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미 내부에서는 결정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청 교육과에서 그거를 지금 주관을 했었는데 그게 주관 부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안 해요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시험 시행이나 여러 부분에 출제 교수를 선발하는 문제나 또 출제를 어떻게 할지 부분이 아마 많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는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라란 친구가 내 친구 형법형 승진 말고도 추천하시나요? OX 기출이랑 형법 요약서랑 같이 보려고 하는데 추천하시는지 혹시 그랬는데 저는 요약서 추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기본서를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서의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물론 요약서를 보고 싶은 마음을 나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요약서가 핵심만 딱 돼 있으니까. 근데 기본서로 요약서로 만들면 돼. 기본서에서 요약서에 날 것을 밑줄을 치고 현관펜을 치려면 그게 요약서가 돼요. 다만 그래도 왜 기본서로 보자고 하냐면 내가 요약된 내용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내용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본서를 보자고 하고 또 기본서는 우리가 강의 들을 때 기본서로 듣잖아요. 그러면 강의 들을 때는 기본서로 듣고 공부할 때는 요약서로 하면 이게 회독의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공부를 기본서로 시작을 했으니까 시험 볼 때까지 기본서로 쭉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요약서는 왜 만들려고 합니까? 왜 출간합니까? 저도 출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일단 승진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승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미 공부가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빨리 요약된 걸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승진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고 공부가 좀 오래돼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돼 있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요약서를 보는 건 제가 그건 추천해요. 근데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 요약서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공부가 부실한 공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약서는 저 추천하진 않습니다. 기본서를 꼭 보세요. 그리고 한 번 봤던 책을 계속 보는 게 공부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요약서는 승진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 공부가 좀 많이 된 친구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피너라는 학생이 광은이 형 기출 대화쌤보다 좋나요? 너무 고민이에요. 100배는 좋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기출문제도 봤는데 제가 다른 분들 기출문제를 폄하하는 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 기출문제집은 원문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빠진 거 많아요. 그리고 주제별로 안 돼 있어요. 제 기출문제집은 거의 빠짐없이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조절을 해놔서 너무 지엽적인 거 따로 다 뺐습니다. 그 주제별로 다 돼 있습니다. 해설 제가 훨씬 충실하게 다 됐을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뭐가 더 도움이 되느냐 객관적으로 판단하세요. 제가 이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두 책을 딱 갖다 놓고 그냥 객관적으로 딱 보시면 어느 책이 좋은지는 저는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ELI 친구가 9월 심화 강의 말고 4월 심화 강의 들어도 될까요? 그랬는데 4월 심화 강의 들어도 됩니다. 물론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과거의 심화 강의를 들으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 안 됐던 문제가 새로 나온 거 그리고 최신 판례 요게 좀 빠져요. 그러면 그거를 좀 보충을 하세요. 그것만 보충하시면 옛날 강의 들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김대환 쌤을 특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김대환 쌤도 나름대로 학원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무시하는 건 아니고 아까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비교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가 만든 책을 다른 선생님들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비교받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었죠. 저는 우리 학원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하고 경쟁하지 않는다고. 학원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저 자신하고 경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해줘야 되는 걸 해줬는지 못해줬는지를 비교해서 그걸 가지고 제가 더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다른 교수님하고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책이나 강의는 적어도 마케팅은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케팅 진짜 잘한다. 쇼맨십은 나보다 훨씬 좋다. 그건 내가 인정해. 근데 강의와 교재는 저는 어느 교수님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도 저 사실은 별로 비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게으른제도 오늘 팡은이 형 무슨 일이나 뭔가 화나신 듯 가까운 거였는데 화난 건 아니에요. 화난 건 아니고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답변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톤이 좀 높아지네. 화나는 건 아닙니다. 개정되는 OX는 따로 강의 없으신 거죠? 이익현 우리 친구가 했는데 개정되는 OX는 이번에는 여러분 기출 강의를 OX는 이미 기출 강의 다 해놨잖아. 물론 개정된 거 또 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OX 문제집의 좋은 점이 뭐냐면 개정을 한다고 해서 기존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출이 추가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기존 OX 해설 강의를 들어도 똑같아. 다만 거기에 새로 추가되는 기출이 좀 빠졌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최신 기출 다 기출 해설해줬잖아요. 기출 문제지. 기출 나온 문제. 이번 시험도 다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뭐 전부 경감보고 전부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기존 기출 문제집을 기출 해설 강의를 갖고 있는 분은 그거 봐도 괜찮아요. 보고 새로 나온 이번에 최근에 나온 기출 문제들 있잖아. 그거를 해설만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 그럼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지선다가 처음 나오니까 사지선다 기출 문제집 가지고 심화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따로 기출 OX 따로 강의는 이번엔 안 합니다. 그건 알아두시고요. KMI-NGYO 친구가 하루에 형사법 공부하면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립니다. 강의 듣고 복습할까요? 복습까지요? 그런데 형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에 준하는 걸리는데요. 제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하루에 2과목 공부하고 싶다 욕심일까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 이제 수업을 따라갈 때 그날 하는 거 있죠. 오늘 만약에 형사법 심화가 있었으면 형사법 복습을 하세요. 형사법 복습을 하고 경찰라고 생각하지 마. 형사법 심화를 하고 복습을 충분히 했는데도 시간이 남으면 다른 과목을 해. 근데 2과목 공부할 시간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친구는 꼭 오늘 수업 들은 걸 복습을 하고 남은 시간에 다른 걸 하세요. 알겠죠? 남은 시간에 다른 과목을 하세요. 역시 다른 과목도 다는 못할 거야. 그러면 다른 과목을 뭘 하냐면 기존의 다른 과목 중에서 내가 좀 어려웠던 파트만 골라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강의를 듣지 않고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친구들은 오늘 심화를 했는데 굳이 경찰학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거를 충실하게 하셔야 돼. 오늘 걸 충실히 못하고 다른 거 하느라고 오늘 걸 대충 하면 이게 악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걸 충실하게 해놓으면 다음에 또 경찰학 갈 때 경찰학 충실하면 돼. 근데 오늘 거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거 한다고 해서 경찰학 한다고 해서 안 잊어버리고 그런 거 아니야. 오늘 충실하게 놓으면 잊어버릴 수는 있어. 근데 다음 거 할 때 금방 생각나. 그래서 이거 한 2, 3회 정도만 하면 절대 안 틀려요.
우리가 길게 봐야 돼.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면 지금 한 거를 열심히 하고 시간 남을 때 다른 거 좀 더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도저도 안 되고 그런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배운 건 확실하게 하고 넘어간다. 우리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배운 것만 안 틀리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오늘 배운 것만 제대로 하는 게 오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25년 1차 우리 나는야 헬이라는 친구가 지금 25년 1차 준비하고 있는 초시생입니다. 7월부터 준비 중입니다. 이게 이제 심화 강의를 들어야 하는 시기인데 심화 강의 들으면서 기출 풀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공부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심화 강의 들을 때는 심화 강의 들을 때 심화 강의 복습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오늘 강의를 들었으면 내가 알아야 될 게 뭔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결과가 필요 없다라고 했으면 집에 와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공직방해라는 건 공무방해라는 결과가 필요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구나. 왜 그러느냐? 공직방해죄는 공무원 폭행죄이기 때문에 결과가 필요 없는 거구나.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오늘 복습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걸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은 문제를 풀면서 그 파트를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봐서 다시 한번 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그 봤던 걸 다시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알고 아는 걸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보고 이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형사법 OX 문제집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형사법 OX 문제집 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네. 시간이. 그래서 형포소법 OX 문제집 옛날에 나온 게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요약서처럼 나온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 형법 관련된 게 다 끝나고 나면 형사법은 할게요. 근데 제가 이거를 또 저는 책을 대충을 못 내요. 제가 성격이. 이거를 책을 내서 내가 인세를 받는다, 책을 판매를 해서 뭐 돈을 번다. 물론 사람이 그런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이 책을 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를 저는 생각을 먼저 해보거든요. 도움이 되지 않은 책은 학생들한테 못 팔겠어.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 때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OX 형소법은 제가 형법이나 이런 게 다 마무리되면 그때 시간이 될 때 혹시 만들게요. 그래서 지금은 OX 형소법 기다리지 마세요. 제가 그때 낼 수 있을 때 그때 얘기할 테니까. 우선 제가 지금 밀린 책부터 지금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형법 사지서나 나오는 게 우선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내고 그다음에 내 친구까지 내려다 보면 OX 형소법을 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케이크 사진 친구 기출 페이지 수 궁금해요. 그런데 사실 기출 페이지 수는 비슷할 거예요. 다른 책하고. 그게 큰 차이 없을 겁니다. 동그라미 학생이 판례 볼 때 적법인 거 위법인 거 나눠서 공부하는 거 괜찮을까요? 그런데 나눠서 공부하는 거 맞죠? 여러분 판례가 적법 위법 형소법은 적법 위법 검토해야 되고 형법은 이게 무슨 죄가 되는지를 검토해야 돼요. 다만 결과만 보지 말고 스스로한테 제가 항상 물어보라고 했죠. 이게 배임죄가 돼. 그럼 왜 배임죄가 되는지. 이건 타사위자 중에서 의무가 없어. 그래서 이건 배임죄가 안 돼. 이렇게 하시면 괜찮아. 그렇게 공부하는 거 좋은데 그냥 배임죄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하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좋아요.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불독이라는 친구가 타학원 수강생인데도 신고원 형사법 기출 풀어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기출 풀어도 되죠. 다른 기출 문제집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여러분 풀어보시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형사법 기출 다시 나오나요? 추록 나오나요? 우리 뱃사랑 친구가 이게 올렸는데 기출 문제집은 추록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문제를 바꿔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한테 추록을 어떤 형태로 문제를 다 조금씩 바꿔놨는데 이걸 그럼 기출 문제 책을 한 권을 다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안 돼. 그래서 보통 제가 추록 올리는 경우는 추가된 문제가 이겁니다. 뭐 이렇게는 올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는 못 올려요. 그걸 올리면 책을 한 권 다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 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동글뱅이 친구가 재시생인데 기본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기본 강의 듣는 게 좋을까요? 그러는데 글쎄요. 재시생은 기본 강의 굳이 저는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이 지금 기본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기본 강의를 빠른 회독으로 빨리 한번 들어보는 방법. 복습하지 말고 빠른 들리면서 그 중에서 내가 좀 헷갈린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복습해서 빨리 보는 방법. 또 하나는 방법은 어려운 파트만 골라서 보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사기명령 배임 문서죄, 그다음에 학설 중에서도 어려운 거 이런 것만 보는 방법. 그렇게 보는 거는 추천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건 복습하지 않고 빨리 돌리는 건 가능하지만 일반 강의들처럼 듣는 거 보면 오히려 좀 시간 낭비가 좀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출 OX, 우리 샘돌 친구 또 올렸네? 기출 OX 문제집 좋아서 그런데 사지선다 문제집을 안 사고 OX 문제 나올 때까지 기본서 해독하면 될까요? 그런데 기출 OX 문제집 갖고 있으면 그거 계속 푸세요. 그거 계속 풀고, 강의 듣고 기출 그 전에 갖고 있는 OX로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걸로 하고, 사지선다를 혹시 필요하면 사더라도 제가 사지선다는 OX처럼 풀으라고 그랬죠? 사지선다 OX처럼 푸는 게 좋습니다. OX 문제집 갖고 계시면 계속 풀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수사증거, 우리 구름이라는 친구가 수사증거도 기출 새로 나오나요? 그랬는데 수사증거는 기출이 개정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가된 기출 좀 반영해서 그렇게 새로 나오면 될 거예요. 유신우 학생이 지금 시작해도 보통 1차 합격하면은 보통이라고 물어봤죠. 보통. 보통은 내년 1차 합격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한 번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실제로 내년 1차 합격하는, 한 번에 합격하는 친구 많아요. 저 이번 시험에서도 단기 합격생이 어디가 제일 많냐? 제가 단연코 우리 학원이 제일 많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해 1월 달에 기본 강의 시작한 친구들이 이번에 합격한 친구 꽤 많아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물론 잘 따라오면. 근데 보통이라는 말을 붙여버리면 다 합격한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제가 보통이라는 말을 못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생들이 1년을 자꾸 시작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만 실제로 이렇게 한 커리 만에 합격하는 친구도 많이 있다. 제가 그렇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석 친구가 교수님 더워서 집방폭 중입니다. 그랬는데 9월 전까지는 집방폭 해도 괜찮아요. 좀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대신에 9월 달부터는 마음 다시 잡고 다시 시작 열심히 해서 열심히 시작 공부 열심히 합시다. 그 다음에 쿠루룽 친구네. 교수님 형법 총론이랑 형사법 강의 들을 땐 다 알겠는데 문제를 풀면 너무 많이 들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 강의 들으면 이해는 다 되죠? 여러분이 외계인도 이해하는 강의다 이렇게 얘기까지 얘기해 주니까 제가 고맙긴 한데, 그건 제가 그만큼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사례 들어주고 쉽게 설명해 주고 노래도 틀어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공부는 이해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해를 하고 암기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시험 목표는 암기라고. 암기가 되어야만 합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의 목표는 저는 여러분을 암기시켜준 게 제 목표예요. 근데 왜 이해를 강조합니까? 이해를 해야 암기가 잘 되니까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상관없는 건 제가 암기를 시켜드리잖아. 두 문자를 따서라도. 그러니까 암기가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이해를 했으면 집에 와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았다면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외워야 될 게 뭐야?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집행방해죄가 공무원 폭행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고 폭행이라는 것만 알면 되고 결과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구나. 또 결과가 발생할 필요도 없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이제 암기할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지만 공무집행방해라는 결과가 필요 없어.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다음에 봤을 때 안 헷갈리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작업을 집에 가서 해야 돼. 판례를 딱 보면 이 판례가 배임죄가 된다는데 이 판례 내가 배웠어. 이래서 배임죄 되는 거래. 그럼 내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지? 이거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이게 나오면 이거는 의무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판례의 쟁점을 찾는 거예요. 쟁점. 이 판례의 쟁점이 뭔지인가를 빨리 캐치를 하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예를 많이 들죠. 소설책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거는 그거는 공부가 안 돼요. 소설책 읽으면서 이해 잘 되죠? 쉽죠? 그거 공부 안 돼요. 영화 보면서 재밌죠? 공부 안 돼. 뭐가 공부가 되냐? 소설책을 읽으면서 뭔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내가 외워야 될 게 뭐야? 그래. 그게 저 주인공하고 둘이 그렇게 했구나. 근데 외워야 될 게 뭐야? 커피숍에서 만든 음료수? 알았어. 그 음료수를 내가 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음료수를 외우는 게 복습이에요. 그게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 그게 점수로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복습할 때 그런 걸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하시면 그게 좀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페이지가 넘어버렸네. 미안합니다. 댓글창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댓글창이 없어졌어. 미안해요. 방송사고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죠? 이거 보고 할까요? 네. 고마워요. 미안합니다. 제가 다른 건 잘해도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이거 너무 빨리 넘어가네. 볼까요?
부기부기 학생이 꼭 봐주세요 그랬네. 쌤 강의 듣고 90점인데 이전 기본서 추록해서 쓰고 있어요. 현 기본서 사야 할까요? 추록 나을까요? 기본서는 제가 추록을 다 올려주기 때문에 추록하면 돼요. 추록하니까 새로 책을 꼭 안 사도 상관없어요. 다만 추록하는 게 너무 번거롭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추록하니까 너무 지저분해져서 공부가 잘 안 돼요 라고 하면 새 책을 사세요. 새 책을 사서 다시 밑줄 긋고 형광펜 그리는 것, 칠하는 것도 또 공부야.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꼭 새 책을 살 필요는 없어요. 기존의 책이 너무 정리가 잘 돼서 나는 이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추록만 하셔도 그 책 갖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심화 강의 때도 제가 구판책 페이지까지 다 불러줘요. 그러니까 구판책 보면서 심화 강의 들을 수 있으니까 꼭 새 책을 사야 심화 강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잔망 루피 친구가 쌤 학설만 나중에 따로 특강 가능하실까요? 라고 했는데 아마 학설 특강을 그 전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학설 특강 바뀌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는 거 보면 될 거야. 근데 그거 봐도 되고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 시간이 되면 시험 직전에 가까우거나 그럴 때 학설 특강을 새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보통 학생들이 어려운 파트를 또 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 정해지지 않아서 한다 얘기는 못 할 것 같은데 이미 학설 특강 해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특히 다른 학원에서 온 친구들도 학설 특강 한번 좀 보고 강의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설 설명하는 게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면 원래 저런 거구나, 기본이 저렇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학설 특강 이미 해놓은 거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샘도리한 친구가 심화 강의 때 복습 자료 나오나요? 교수님, 근데 복습 자료 나와요. 항상 심화 강의 나오면 제가 강의에 관련돼서 그 강의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더 풀 수 있도록 문제 나눠드리니까 그 문제 봐도 공부 많이 될 겁니다. 눅눅누 친구도 아까 기본서 새로 사는 게 좋을까 했는데 아까 설명했죠? 추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화이트 학생이 교수님 현직 때 사법고시 일하면서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도 일하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그러네. 이거 일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저도 경찰 근무하면서 사법고시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심정을 제가 잘 알아요. 우선 여러분이 일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공부 시간이 부족해. 그게 가장 불안하거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일하는 시간 말고 나머지 시간만 내가 올인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노량진에서 하루 종일 공부한 친구들하고 큰 시간 차이가 많지 않더라고. 저도 신림동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나는 이렇게 근무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내가 4시간만 타가 올인을 했더니 하루에 적어도 한 7시간에서 8시간은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꼭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를 하세요. 경찰학 암기 같은 거는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마. 그거는 출퇴근할 때 본다든지 혹시 근무할 때 짜투리 시간 나면 가서 이렇게 뺏어 봐.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는 강의를 들어야 된다거나 문제를 풀어야 된다거나 이해를 해야 되는 강의를 그때 해요. 그리고 암기할 거는 종이에 적어가지고 적고 실제로 내가 근무를 하거나 출퇴근할 때 들고 다니면서 외워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투썸 케이크, 제가 투썸 케이크 소생 좋아하는데 교수님 기본이론 실강 듣고 혹시 오후에 심화로 복습하는 게 힘들면 넘어가도 되나요? 그랬는데 그렇지. 지금 기본 강의 듣는 친구가 심화를 복습한다고 얘기하는 그래요. 기본 강의를 혹시 지금 1회독 했는데 기본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기본 강의를 한번 더 듣고 싶은 친구들 이게 기본 심화 나누면 뭐 상술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기본 강의 들어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상술인지. 기본 강의 들으는 친구들은 무조건 기본 강의 해달라고 할 거야. 기본 강의 안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왜 기본 강의 안 하냐고 기본 강의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 기본 강의를 2번 들으려고 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기본 강의 2번 듣는 친구들이 심화를 듣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기본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지 마. 기본 강의는 그냥 바로 심화를 들으면서 어차피 기본 강의 내용을 심화 때 똑같이 하기 때문에 기본 강의 듣고 바로 심화 강의를 들어요. 인강으로. 그리고 심화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 강의 내용은 심화 강의 때 바로 복습이 돼. 그리고 기본 강의 때 안 나왔던 것만 내가 추가로 복습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두 개를 병행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하나 방법이 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 24년 4월에 출시된 거 넘어갔네 또. 기본서 할 때는 구판 갖고 계신 분들 심화 강의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나는야 해리라는 친구가 교수님 기출 강의도 있고 1, 2, 3단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개관한 심화 강의를 따라가고 기출을 풀면 1, 2, 3단계를 따라가기 시작한 적으로 여유가 없을 것 같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땐 4월에 개관 심화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초시생입니다. 그런데 아마 초시생이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아까 우리 이번에 1월 달에 시작해서 고득점 맞은 친구 하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자기 주변에 강의 끝까지 그대로 커리 따라간 친구들이 점수가 다 좋았다고.
그러면 중간에 포기한 친구들은 왜 포기했을까요? 공부를 안 하려고 하기 싫어서 포기한 게 아니야.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고, 끝까지 힘들어도 따라가는 친구들이 나중에 효과가 좋다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번에 커리를 쭉 따라오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제 실력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나는 인강으로 듣는데 어차피 너무 그 어려울 것 같아서 심화 강의를 미리 좀 듣고 싶다 그러면 심화 강의 9월달 그전 거 심화 강의 들어도 괜찮아. 지금부터 그전 거 심화 강의를 빨리 들어서 기출 심화 때 내가 그전에 뭐 기출을 따라올 수 있게 하겠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가능하면 지금 커리어에 맞춰가지고 복습을 하시는 게 그게 효과는 훨씬 좋습니다. 효과는 좋고, 만약에 안 되면 미리 4월달 심화 강의를 듣고 기출 심화를 듣게 되면 그 4월달 심화에서 모자랐던 최신 판례나 최신 기출은 기출 심화할 때 또 나오니까 그때 하시면 돼. 그리고 1, 2, 3단계 들어오면 됩니다. 문제풀이만 따라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심화 강의 좀 들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 하면 제가 우리 공공의 적이 돼버리겠는데, 다른 교수님들한테 제가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교수님들한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발 연구 좀 하고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분이 물론 잘하신 분도 계세요. 다 비판하는 거 아니야. 몇 분 때문에 그래. 몇 분 때문에. 근데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는데 몇 분 연구 안 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 그냥 암기 위주로 하는 강의는 한 번 들으면 끝이죠.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암기인데 그건 내가 책을 봐도 되는 거잖아. 근데 강의를 들을 때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해주고 기본기를 다시 잡아주는 강의는 들으면 들을수록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를 제가 자신 있게 들어도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분 강의는 모르겠는데 제 강의는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면 교수님 옆에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 많이 있잖아. 그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심화 강의는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문제풀이는 당연히 필수입니다. 좀 알아주시고, 국뽕 친구가 교수님 꼭 봐주세요. 사지선다 나오는 과목 순서 궁금해요. 그러는데 사지선다 일단 강론부터 나와요. 왜냐면 강론이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심화도 강론부터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심화 강론 들을 때 복습하라고 제가 심화 강론부터 낼 거고요. 강론부터 형법을 낼 거고 그 다음에 형법 총론을 낼 거예요. 그래서 사지선다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수사증거는 제가 지금 총론보다 수사증거가 좀 먼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강론 나오고 수사증거 나오고 총론 나오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 나오는 또라고 돼 있네. 사지선다를 사야 하나요? 기존에 있던 OX를 사야 할까요? 선택하세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OX가 공부에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 OX를 많이 추천할 거예요. 근데 사지선다를 풀고 싶은 친구들은 사지선다를 사도 좋은데 풀기는 OX처럼 풀어. 그럼 그것도 OX 문제집 같은 효과가 발생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좀 워낙 글이 많이 올라와서 다 못하니까 다 답변을 못하는 거는 제가 좀 이렇게 해설이라든지 공부한 것 같은 거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좀 잘 봐주시고. 자, 우리 뱃사왕이야? 뱃사왕? 공부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출 강의 꼭 들어야 할까요? 기본 심화 1, 2, 3단계만 들어도 될까요? 기출 심화를 꼭 들어야 되냐고? 이론 심화 들었으면 기출 심화를 안 들어도 되겠죠. 근데 제 강의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 좋을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공부의 효과를 보면 제 강의는 들은 게 훨씬 효과가 좋을 거예요. 이거 상술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다 저 프리패스 끊기 때문에 제 강의 안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 우리 학원 거하고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저한테 도움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듣는 게 도움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그 친구 했던 것처럼 제 강의를 끝까지 잘 듣는 친구들이 성적이 좋아.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암기처럼 외워라가 아니라 기본기를 계속 잡아주잖아. 그리고 계속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듣다 보면 이게 저절로 이해가 되고 실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가능하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들으세요. 근데 부득이 시간이 안 되거나 그런 친구들은 이론 심화만 듣고 기출 심화를 빼든지 기출 심화만 듣고 이론 심화를 빼든지 그걸 선택을 하세요. 근데 가능하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NSBG 친구가 1차 때와 2차 때 모두 한 문제 차로 떨어지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이런 친구들 많이 있죠. 꼭 한 문제 차로 떨어지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1회독 하겠습니다. 회독수를 늘리겠습니다. 그게 똑같은 방법이 또 되는 거예요. 회독수 가지고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은 몇 년 전에 벌써 합격했어요. 회독수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럼 이 친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요거 생각하시면 돼. 내가 몸이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돼. 그래서 그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아픈 데를 치료를 받아야 돼. 그냥 보약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한 문제 차로 떨어진 친구들은 어느 정도로 다 돼 있는 친구야. 근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 부족한 부분을 찾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찾느냐? 문제를 풀어보든가 강의를 들었을 때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생각해서 모르는 걸 골라서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를 더 해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내가 스스로 자기한테 설명을 할 수 있나 봐봐. 그 설명이 제대로 잘 되는지, 답은 알겠는데 해설을 모르겠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공부를 집중해서 다시 해야 돼. 또 하나, 아마 우리 친구가 약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문서재가 약하다, 학설이 약하다. 그 부분을 다른 진도하고 똑같이 공부를 또 회독하면 안 돼. 그러면 몸이 약한 부분은 계속 약해요. 그러면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파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그리고 문제도 그 부분만 문제를 집중해서 풀어.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부분이 강해져요. 그러면 보완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농농루 친구가 멘탈 관리 비법이 궁금해요 그랬는데, 멘탈 관리 비법이 글쎄요, 뭐가 특별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 그 사법고시 1차를 제가 7개월 만에 했잖아요. 7개월 만에 사법고시 1차를 할 때 더군다나 경사 현직 생활하면서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공부할 때 나는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제가 공부할 때 나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더 많이 했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2차 공부할 때는 더더욱 그랬어. 제가 시험 6개월 앞두고 신림동 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시험 6개월 앞두고 갔더니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다른 그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스터디 하루 만에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안 돼서. 그러면 제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앞으로 밤을 새서 공부를 해도 저 친구들도 공부를 할 텐데 내가 밤을 새도 나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포기할까라는 생각 맨날 했어요. 하루에 1시간에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서 버텼느냐? 억지로 버티는 거죠. 억지로. 사실 이게 참아야 돼요. 제가 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럼 내일 포기하자. 오늘까지만 하고.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오늘 포기하면 시험 볼 때까지 뭘 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결국 포기하면 시험 볼 때까지 난 노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놀았어. 근데 시험대에서 시험 발표가 날 때 내가 무슨 생각을 들까요? 내가 놀면서 남는 건 하나도 없는데 시험은 못 봤어. 그러면 자기한테 얼마나 자책이 될까요? 근데 어차피 놀 거라면 떨어질 거 생각하고 공부하자. 난 그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요. 어차피 놀아도 떨어지고 떨어져도 떨어지는 건데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해보면 결과 내가 손해볼 건 없잖아. 내가 지금 포기하면 어차피 떨어지는 건데 포기하면 떨어지는 건데 어차피 공부를 해서 떨어져도 내가 손해보는 거 물론 못 논 게 손해지. 근데 놀지 못한 거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그냥 해보자라고 해서 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더라고. 이게 이 멘탈 관리라는 게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참고 이겨내야 돼. 정 안 되면 10분만 더 하고 자자. 이렇게 해야 돼. 10분만 더 하고 자자. 10분 버텨요. 10분 버텼잖아. 5분만 더 하고 자자. 또 버텨. 5분 버텼지? 1분만 더 하고 자, 버텨. 이렇게 버티세요. 너무 안 된다. 자요, 그냥. 대신에 잘 때 그냥 자지 마. 잘 때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자는데 내일 아침부터는 열심히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 그래야 좀 나아요. 그러면 조금 나을 거예요. 아주 진짜 막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내가 얘기를 해주겠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참아내가면서 이겨내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폴 2024 친구가 기출문제집이랑 사제선다 기출집 내용은 똑같나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만 OX는 문장 하나하나가 문제로 돼 있는 거고 사제선다는 제가 주제별로 다시 문제로 이렇게 엮은 거예요. 그게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흐리뽕 친구가 교수님 커리를 보면 9월부터 심화가기를 시작해서 심화기출 파이널 1, 2, 3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시작하는 수시생은 25년도 1차 목표로 커리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시작하는 수시생은 간단합니다. 우리 학원 커리를 보고 그대로 따라오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런 친구들이 점수가 제일 좋았어. 기본 강의 듣고 심화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따라오면 돼요. 기본 강의는 기본 체계 전체 70% 보면서 체계 잡고 심화는 전체 100% 다 공부하는 겁니다. 저희 학원 커리는 여러분이 생각 않고 따라오면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수들이 새벽까지 회의를 통해서 만든 컬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원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못하냐? 힘들어서 못해요. 교수들이 힘들어서 안 하는 거지 상술이 아니에요. 교수들이 안 하려고 하면서 핑계 대는 거야. 지금처럼 프리패스로 돼 있는 시기에 하나라도 강의를 더 해주는 사람이 학생들을 위하는 거지, 하나라도 강의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학생들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 좀 볼게요. OX 문제 중에 계속 질문이 많으시네. OX 새로 나와요. OX 개정해서 새로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신광은 팬인, 이 친구 정말 내 팬인가 보네. 형사법 강사 중에 가장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팬이네. 한번 찾아오면 내가 커피라도 한번 사주고 싶은데 한번 찾아와요. 자, 화이트 학생, 교수님 혹시 인강으로 들어도 학원 컬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당연하죠. 인강으로도 따라옵니다. 다만 인강 듣는 친구들이 조심할 거, 인강은 다시 들어도 된다, 또 이따 들어도 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졸고, 그 다음에 이따가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자꾸 미루게 돼요. 그래서 실강 듣는 친구하고 인강 듣는 친구들 속도를 보면 실강 듣는 친구들이 훨씬 속도가 빨라요. 인강은 1.5배속 하니까 더 빨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인강 듣는 친구들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인강 듣는 친구들 중에 자기 관리 잘하는 친구들은 실강하고 커리를 똑같이 가요. 수업도 똑같이 9시에 시작해서 똑같이 1시에 끝내고, 그러니까 그때 실제로 실강했던 거하고 똑같이 가는 친구들도 있어.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관리를 위한 거니까 절대 미루지 말고 집중해서, 나는 이거 안 들으면 다시 못 듣는다 생각하고 집중해서 들으면 인강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희재님, 신희재 친구가 경관 준비하는데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이고, 우리 신희재 친구가 경관 준비하는 건데 경관이 사실 쉽지 않죠. 7급 시험이다 때문에 어려운 거 많은데 하여튼 힘내고 꼭 화이팅해서 꼭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화이팅. 우리 경관 준비하는 친구들도 그 형사법 관련돼 가지고 질문하는 친구들 꽤 있는데 제 강의 들으셔도 돼요. 제 강의 들으시면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정말 미안하긴 한데 저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죠? 경관 어떤 선생님보다 제가 훨씬 더 충실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들으시면 돼요. 제 강의 들으시고 문제 쭉 따라가면 경관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힘내시고 봅시다. 우리 사지선다 맞는 지문 해설 달려냐고 이렇게 자꾸 질문이 많네. 여러분, 그 사지선다 맞는 해설은 제가 진짜 필요한 해설 다 달았어요. 그냥 그 설문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하는 그런 해설 말고 그냥 모양만 해설인 그런 신용내는 해설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해설 달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다 잘 보시면 됩니다. 임정환 친구가 시험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문제 빨리 푸는 팁이 있을까요? 라고 했네.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렵거나 모르는 거 나오면, 이번에도 경찰학도 그랬죠. 굉장히 어려운 거 많이 나왔잖아. 그러면 패스를 해야 돼.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 경찰학 때문에 형사법에 영향을 주고 헌법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나오면 패스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칙. 모르는 거 나오면 제낀다. 그리고 아는 것부터 푼다. 그래서 목표가 뭐가 되냐면 적어도 아는 것만 안 틀린다. 이게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돼. 그러면 이게 딱 봤는데 모르겠으면요, 체크만 딱 해놓고 넘어가요. 그리고 다 풀어요. 일단 아는 거 다 풀어. 그리고 나서 모르는 걸 다시 봐요. 그래야 시험 문제를 시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 안 돼. 딱 보면 느낌 오잖아. 확실한 거, 2개 중에 헷갈린 거. 그럼 2개 중에 헷갈린 걸 봤다가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이건 안 되겠다. 그럼 세모하고 넘어가 버려야 돼. 거기 시간 들이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다 풀고 마킹 다 끝내고 그리고 모르는 것만 따로 봤어요. 그 모르는 게 내가 6개를 모른다. 그럼 마킹 다 맞춰놓고 6개를 가지고 시간 두고 계산해. 생각했어. 계속 시간 두고. 옆에 친구도 이렇게 쳐다보고 쟤들은 뭐하고 있나. 왜? 시간이 남으니까. 그러다가 2개 중에 어느 걸 답으로 할지 마음속으로 하면 대충 정해놔요. 근데 아직도 확신이 없으면 마킹 안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두 개가 생각날 때가 있어. 근데 그거 마킹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뭘로 대답할지만 정해놨다가 앞에서 시험 감독관이 자 마킹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하면 그때 마킹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걸 연습을 하다 보면 진짜 신기하게 한 번 다 풀고 마킹 끝내고 한 번 다 하고 하면 딱 시간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루틴을 하나 만드는 게 좋아요. 나는 시험 문제를 어떻게 푼다. 그래서 틀린 거는 어떻게 표시를 해놓는다. 헷갈리는 거 어떻게 표시해 놓는다. 마킹은 어떻게 한다. 이게 루틴을 만들어서 하면 시험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 공부를 제대로 하면 빨리 풀어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 있어요. 대충 암기를 해서 헷갈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알면 답이 툭툭 보여. 이번에 여러분 1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그 성적 잘 나온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 형사법이 너무 쉬워가지고 형사법 빨리 끝내고 경찰학 시간 두고 풀어서 경찰학 75점 맞았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확실하게 공부를 해놓는 게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거는 확실하게 공부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푸는 루틴을 만들어 놓는 방법. 그리고 특히 세 번째는 모르는 거 나오면 고민하지 않고 빨리 넘긴다는 방법. 나중에 본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우리 송재호 학생이 전화 상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전화 상담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해주고는 있는데 좀 많이 밀렸어요. 왜 밀렸냐면 기출문제 작업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되게 미안한데 전화 상담 기다린 친구가 많아서 근데 제가 전화 상담을 한 번 하면 제가 또 이것도 성격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못해. 그냥 뭐 어떤 친구는 1시간을 하는 친구도 있고 막 2시간 동안 상담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담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차라리 카페에다 댓글을 달아줄까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카페에 질문을 올렸을 때 그냥 댓글을 달면 사실 빨리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카페 댓글 달라고 전화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내가 이렇게 답변 하나 된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이걸 말로 설명해줘야 알아들 것 같으니까 전화해서 다시 말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근데 하여튼 제가 어떻게든지 지금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자꾸 밀려가지고 뒤에 기다리는 친구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카페에 댓글 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고 필요한 친구들만 전화를 해서 상담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작업만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상담을 빨리 시작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연이란 친구가 또 똑같이 나왔네. 모의고사 때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시험 때는 긴장감이랑 시간 압박 때문에 제 실력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 끝나고 보면 다 아는 걸 자꾸 틀립니다. 긴장감 때문에 틀리는 것도 있어요. 이번 경찰학 같은 경우 만약에 경찰학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는 문제도 안 보이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제가 자꾸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풀 때는 시험 볼 때하고 마인드가 달라. 어떤 마인드가 다르냐면 모의고사를 풀 때는 일단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어떤 설문이 딱 나오면 내가 봤던 문제예요.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내가 봤던 기출문제니까. 어차피 모의고사라는 건 기출됐던 걸 그대로 내주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건 답이 이거야 라고 끝내요. 그래서 안 틀려요. 근데 여러분 시험장 가면 왜 틀리느냐? 시험장 가면 그렇게 안 풀죠. 설문을 하나 볼 때 어떻게 풀어요? 이거 내가 봤던 기출이야가 아니라 혹시 중간에 바꿔치기 났을까봐 변형했을까봐 다 읽어본다고. 그럼 모의고사를 풀 때하고 우리 시험 풀 때하고 어떤 마인드가 다르냐면 모의고사를 풀 때는 진짜 암기로 풀어요. 이건 이거 이렇게. 근데 시험 풀 때는 머리를 써요. 드디어 이제. 공부할 때 써야 될 머리를 시험장 가서 머리를 쓴다고.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쓰다가 어떤 표현 하나에 꽂혀요. 내가 이거를 배임죄가 된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암기는 그렇게 해놨는데 문장을 읽다 보니까 배임죄가 아닌 것 같아. 뭐지? 암기하는 사람의 특징. 확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게 세모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데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눈에 익혀서 그래. 또는 암기 위주로 해서 그래. 뭘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아는 걸 하셔야 되고 실제 시험장에서 풀 때처럼 문장 하나하나를 잘 읽어보면서 실력으로 풀어보세요. 암기로 풀지 말고. 그럼 거기에서 내가 헷갈릴 만한 걸 미리 찾아낼 수 있어요. 시험장 가서 헷갈릴 것을 공부할 때 미리 찾아낼 수 있다고. 그럼 거기서 해결이 미리 돼버려. 그럼 나는 이미 여기서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헷갈리질 않아요. 근데 그냥 암기하고 기출문제 눈에 그냥 바르면서 공부하는 친구는 모의고사 좀 잘 나와. 시험장 가서 헷갈리고 와.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실수해서 틀렸어. 그 친구는 계속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정확하게 시험 볼 때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미리 자기가 시행착오를 하거나 시험장 가서 틀릴 것을 미리 틀릴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잡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좀 성적이 좀 나아질 거예요. 우리 포도리 학생이 9월 핵심 요약 이건 필수인가요? 그랬는데
핵심 요약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월화수목금 수업했던 거 있잖아. 그거를 토요일 날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강의가 너무 길어. 물론 그렇게 따지면 강의가 긴 거죠. 왜? 정리를 한 번 더 해주니까. 제가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니까 강의가 더 길죠. 이거 외워. 그러면 5초 만에 강의 끝날 것을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니까 20분이 걸리잖아. 그렇게 따지면 강의가 긴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 그냥 확인 안 해주고 한 번 강의해버리고 알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해버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게 나을까요? 네, 핵심 요약은 여러분이 월화수목금 공부했던 것을 내가 토요일 날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내 강의를 들으면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라는 개념이야. 이걸 새로운 걸 배우는 강의라면 했던 거 외에 다른 걸 새로운 걸 한다면 그게 강의가 긴 거지만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는 걸 길다고 평가를 하면 여러분들은 짧은 거 그래서 나는 짧은 강의를 선택하겠다.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저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듣다가 합격이 안 돼가지고 저희 학원에 오는 친구들한테 제가 그 학원 어떻게 해석하게 됐어? 그러면 제가 어이없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제가 모르고요. 그냥 강의 수가 거기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그냥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거기 들었어요.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강의 적은 그 강의를 듣고 6개월에서 1년을 거기서 허비를 하고 이쪽으로 와요. 과연 그게 시간을 아끼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친구가 강의 수가 적은데도 왜 안 되느냐? 암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공부를 해도 내가 실력이 안 느니까. 그럼 차라리 내가 10강의를 100번 들으면 100강의를 들어야 되죠. 10강의 100번 들을 걸 15강의로 3번 듣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더 시간을 아끼는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핵심 요약 강의도 여러분 가능하면 들으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여러분한테 제가 핵심 요약 강의를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프리패스인데 어차피. 저는 핵심 요약 강의가 여러분의 도움이 될까 봐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을 하고 복습을 평상시에 했잖아. 그럼 토요일 날 저랑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더 하자는 거야. 그래서 배웠던 걸 확실하게 알자고. 그런 차원이니까 가능하면 들어요. 가능하면. 제가 직장 다니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 들어요. 저는 형사법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복습을 따로 안 해도 되고 경찰학 하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만 경찰학을 하고 다른 걸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형사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그냥 핵심 요약 강의도 같이 들어요. 그게 훨씬 효과가 좋을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시간이 좀 벌써 1시간이 좀 많이 넘었네요. 제가 지금 답변을 쭉 계속 하는데 다 답변을 좀 못 해주는 건 미안한데 어쨌든 여러분 저기 뭐 또 나는 거 제가 저 기출문제 나오면서 바로 또 상담을 또 할게요. 상담을 할 테니까 제 카페에다가 제가 댓글을 다는 식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상담을 할 테니까 그때 한번 여러분 같이 또 자세한 것도 상담을 하기로 하고 지금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고 이번에 좀 안 되는 친구들 아마 내가 이 공부를 다시 해야 될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진짜 해도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또 자신감도 없고 해도 내가 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고 제가 그젠가 어제 한 친구한테 이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한 친구한테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그 친구가 문자에다가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 직장 7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번에 형사법은 잘 맞았는데 경찰학 때문에 경찰학을 꽈락 맞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다시 해야 된대요. 근데 보통 그런 얘기가 오면 저 그냥 시험 공부 포기할래요 이런 문자가 오거든. 근데 이 친구는 저 다시 재도전할게요라는 문자를 보냈더라고. 그래서 재도전하면서 문자 보낸 친구들은 많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 이제 다짐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보낸 이유가 제가 시험 당일날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교수님 제가 헷갈리는 게 있네요. 이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문자가 하나 와서 내가 시험 당일 아침에 전화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뭐가 헷갈려서 그래? 그래서 설명해 준 게 있는데 아마 그게 고마워서 그러는지 아침에 저한테 문자를 더 보냈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경찰학 때문에 꽈락이 됐지만 다시 재도전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마음에 걸렸던 게 7년을 직장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경찰 공부를 하는 거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지금 경찰 공부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럴 거야. 나는 그냥 뭐 직장 하나 얻으려고 그래요. 뭐 월급 주는 데를 찾으려고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 별로 많지 않잖아. 대부분 나는 경찰이 꼭 되고 싶어요. 경찰이 내 꿈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잖아. 함부로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쉽게 포기하지 마. 여러분이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야. 이 시험 자체는. 다만 노력과 또 하나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을 뿐이야. 하면 다 되는 시험이야. 이번에 1월 달에 시작한 친구도 지금 시험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 번 포기하고 나가잖아. 지난번에 22년 2차 때 포기했던 친구도 요즘에 다시 돌아와. 나 포기하고 갔는데 도저히 경찰하고 싶어서 못 버티겠어요. 막 순찰차 보면 가슴이 떨려가지고 저게 내가 할 일인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직장 다시 그만두고 다시 오는 친구들도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거 알고 시험이 가장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합격할지를 모른다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수험생의 마음이잖아. 근데 그건 다 똑같아. 누구도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가 합격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꿈을 꼭 이루고 싶다는 그 간절함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친구들이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우리 재도전하는 친구들, 다시 시작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뭐 지금 안 돼서 마음은 아프겠지만 다시 마음 잘 잡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그 꿈이 그냥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꿈은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막 이렇게 막 더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그런 게,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직장 구하면 다른 직장 구해라 이렇게 해버리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경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공부 방법만 잘 선택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꿈만 포기하지 말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경찰 시험은 꼭 합격합니다. 꼭 합격합니다. 힘내시고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특히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못하는 건 아니야. 내가 놀아서 떨어졌다면 자책을 해도 되겠지만 열심히 한 친구들이 떨어진 거는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다시 마음을 좀 잘 잡아서 내가 이번에는 못 들어갔지만 다음엔 꼭 들어가자라는 마음 먹고, 다음엔 대신에 내가 전에 잘못했던 게 뭐가 있을까? 시행착오 겪었던 거. 그걸 빨리 찾아서 시행착오 다음에 겪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면 다음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음 시험에는 다 꼭 최종 합격해가지고 여러분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개별 상담도 하고 그럴 건데, 이런 자리가 또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시간을 잡으면 여러분한테 또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분식집 같은 걸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시험에서 좀 안 된 친구들이나 다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진짜 앞치마 딱 하고 지금 뭐 떡볶이를 하자 뭐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주면서 힘내라고 격려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이벤트 같은 걸 하나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마 학원 공지가 지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목요일 날로 공지 나갔나요 지금? 아직 안 나갔네? 아마 목요일 날 있을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제가 옛날에 힐링 커피 한번 했었잖아. 그런 식으로 힐링 분식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격려를 좀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때 많이 오시고, 그때도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와서 상담 요청하시면 그때도 또 간단하게 상담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여러분 모두 화이팅해서 다음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